안녕하십니까. CJB 모닝와이드 화요일 아침에 인사드립니다. 코로나19에 따른 수익 악화로 감축 운행됐던 청주 시내버스가 어제부터 정상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총 400대가 운행된다고 하죠? 네, 맞습니다. 지역 시내버스 업계가 코로나19로 적자 확대가 이어지자 시의 감소 운영을 요구했고 받아들여져서 160대 운행을 중단했었는데요. 네. 다시 정상화되면서 시민들의 불편을 줄일 수 있게 됐습니다. 네, 정상 운영되면서 노선 변경 사항이 있다고 하니까 꼭 확인하시고요. 이용에 불편함 없으시기 바랍니다. 화요일 뉴스부터 만나봅니다. 진천군에서 폐 플라스틱 등을 재처리하지 않고 수년간 방치해온 업주가 구속됐는데 이런 일이 전국적으로 일어나는 배경에는 재활용품 단가 하락이 주요 원인입니다. 업주를 구속해도 결국 치우는 데는 혈세가 투입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조용강 기자입니다. 각종 페트병과 폐비닐, 건축용 폐자재 등이 산처럼 쌓였습니다. 7m 높이까지 쌓인 쓰레기 더미에서는 침출수와 매캐한 냄새가 납니다. 침출수가 내려가면은 비 올 때만 내려가지 이제. 이제 비가 안 왔을 때는 악취가 여기 오면 나지 이제. 이제 더 오래 있으면은 저 정례까지 이제 퍼지겠지요. 지난 2017년 말 레이 씨는 폐 플라스틱 등을 재처리해 중국 등에 수출하는 재활용 시설을 인수했습니다. 하지만 하루 48톤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은 가동되지 않았고 반입된 폐기물은 2년 넘게 눈과 비를 맞으며 쌓여만 가고 있습니다. 판매 단가 하락과 중국 등으로의 수출길이 막히면서 폐비닐과 폐플라스틱이 재활용 대상이 아닌 불법 투기 대상으로 전락한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많게는 100억 원에 달하는 처리 비용입니다. 일부 정부 보조를 받아도 충청북도가 도비 지원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데 업주를 상대로 한 구상권 청구도 부지와 시설이 경매에 넘어간 터라 쉽지 않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 쓰레기화돼 있는 재활용품을 수입하지 않기 때문에 전국이 공이 같은 상황이 발생된 것 같습니다. 업주 A씨는 진천군의 고발로 구속됐고 조사 과정에서는 충주에서도 불법 투기한 혐의가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CJB 뉴스 조용광입니다. 2년 전 대학가를 중심으로 청주에 처음 등장한 공유 킥보드가 폭발적으로 늘어 1000대를 넘어섰습니다. 주로 청년들이 이동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는데 문제는 여기저기에 아무렇게나 세워져 있어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박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청주시 수곡동의 한 인도에 공유 킥보드 2대가 길을 막아선 채 세워져 있습니다. 보행자들이 킥보드를 피해 어쩔 수 없이 찻길로 지나갑니다. 자전거 도로에도 킥보드가 길을 떡하니 막아서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킥보드 이용자들이 방치된 킥보드를 피해가는 모습도 보입니다. 이렇게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블록 위에도 킥보드가 주차돼 있어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입구에는 킥보드가 비스듬히 기대고 있어 미관을 해치고 있습니다. 인도 한편에는 아예 쓰러진 상태로 널브러져 있습니다. 정부는 주차 민원이 잇따르자 지난해 11월 횡단보도와 차도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주정차 금지구역 13곳을 선정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선 가이드라인이 유명무실합니다. 민원은 평균적으로 보면 하루에 한 건 정도씩 지속적으로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3월 중에 경찰을 포함해서 업계 관계자들하고 같이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전체적으로 논의를 하는 그런 자리를. 청주 지역 공유 킥보드 수는 모두 1030대로 1년 사이 10배가량 증가했습니다. 주차와 안전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단속도 쉽지 않아 근본적인 해결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CJB 뉴스 박원입니다. 합계 출산율 1명이 무너진 현실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 중 하나는 보육 여건을 개선하는 일일 겁니다. 최근 공직사회에서는 남성들의 육아휴직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부부 공동 육아를 유도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도입한 영향이라고 합니다. 이태연 기자입니다. 공무원에게 첫째 자녀에 대해 허용되는 육아휴직 기간은 3년입니다. 하지만 경력에 산정되는 건 단 1년뿐입니다. 다만 배우자가 같은 자녀에 대해 6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낼 경우 3년 휴직 기간을 모두 경력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부부 공동육아를 장려하기 위해 시행된 정책입니다. 여기에 더 나아가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급여도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제도가 시행된 지 2년여가 지났고 실제 정책의 효과는 결과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충북 도청의 경우 2년 전과 비교해 육아휴직을 간 공무원 수가 30% 이상 늘어나며 지난해에는 200명을 넘어섰고 남자들의 비중도 3분의 1을 넘어섰습니다. 청주시 역시 3년 내내 남성들의 비율과 전체 육아휴직 공무원 수는 증가 추세를 보였습니다. 휴직 경력을 인정하는 부분을 이제 전륜적으로 또 확대를 해서 육아휴직을 좀 더 이제 쉽게 그 직원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가 이제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육아휴직 공백에 따른 해결해야 할 문제들도 있습니다. 자신이 맡은 업무를 부서 내 다른 동료들이 대신할 수밖에 없는데 미안하고 눈치가 보여 육아휴직 활성화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에 따라 현실적인 보상이 뒤따라야 한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입니다. 누군가가 본연의 업무를 하면서 대신하는 그 업무량에 비해서 엄청 미비한 수준이고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공직사회 내 육아휴직 제도는 자리를 잡아가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열악한 민간의 육아휴직 여건을 공무원 수준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CJB 뉴스 이태현입니다. 다음은 코로나19 소식입니다. 진천에서 직장발 연쇄 감염이 지속되면서 6명이 추가 확진됐습니다. 전날 확진된 진천 지역 닭 가공 공장 근로자의 가족인 50대 외국인 2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집단 감염이 발생한 지역 오리 가공 공장에서도 50대와 30대 외국인 근로자가 추가 감염됐습니다. 진천에 사는 60대 1명도 N차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주 금요일부터 시작된 충북 지역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률이 나흘 만에 10%에 근접했습니다. 충청북도는 접종 대상자 11,637명 가운데 요양병원 582명, 요양시설 571명 등 1,153명이 접종을 마쳐 9.9%의 접종률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백신 접종에 따른 이상 반응은 현재까지 보고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청주지법은 보건당국의 자가격리 명령을 어기고 아버지 병문안을 다녀온 33살 A씨에 대해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지난해 4월 미국에서 입국한 A씨는 자가격리 기간 중 거주지를 무단 이탈해 2시간 동안 부친 병문안을 다녀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암투병으로 위독한 아버지에게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인사를 하기 위해 병원을 방문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